오늘은 최근에 이런 뉴스가 있어서 요거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엔화 투자 많이 하시죠? 엔화 가격이 진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엔 투자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엔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엔 투자가 굉장히 어렵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엔화 가치도 생각을 해야 될 뿐더러 우리나라 원화 가치 그리고 미국의 달러 가치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것까지도 다들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뭐 물가부터 각국의 경쟁력 이런 것까지 다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 감히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엔 투자를 하기에 있어서는 좀 적합한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엔 투자를 뭐 레버리지를 껴서 굉장히 큰 자금으로 들어가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포트폴리오에 뭐 한 10%? 요 정도 들어가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진짜 엔화 가치가 진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게 완전 과거처럼 그렇게까지 강세가 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진짜 많이 싸졌고 내년도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해지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이 좀 적합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사실 환율로 돈을 버는 거는 좀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환율이 많이 올라봤자 거의 한 10% 정도 수익을 얻어요. 엔화를 가지고 뭐 일본 자산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미국 자산을 투자할 수가 있는데 엔화로 미국 자산을 투자할 때는 금리차 때문에 비용이 또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는 한번 생각하셔서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엔 투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본은행이 내년도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지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본은행은 지금까지 마이너스 금리죠. 마이너스 0.25% 기준금리일 거예요,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랑 뭐 전 세계 유럽이랑 우리나라도 다 마찬가지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었죠. 물가 때문에 그런데 일본도 지금 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리를 좀 인상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엔화 가치는 올라가겠죠. 지금 원엔 환율을 보면 2014년도부터 데이터를 보면 지난 10년간 지금 원엔 환율이 가장 저점이에요. 2015년도 요때 원엔 환율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것보다 지금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적으로는 엔화가 진짜 많이 싸다. 지금 일본 여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빅맥 지수라고 해서 전 세계 맥도날드의 빅맥을 가격 지수화 내타는 게 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 빅맥보다 더 싸다고 해요. 여튼 그만큼 일본의 엔화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요거는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진짜 많이 싸긴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원엔 환율뿐만이 아니라 엔달러 환율을 보더라도 요거는 올라갈수록 엔화 가치가 좀 싸다는 거예요.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쌉니다. 지난 10년간 최저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엔 투자를 하기에 있어서 가격은 진짜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이긴 하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엔화 가치가 오를 수 있을까? 요거는 일본 기준금리를 보시면 되는데 거의 한 2016년도 요때쯤에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0% 금리였던 게 마이너스 0.25%까지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금리가 됐어요. 오히려 은행에 예금을 하면 돈을 줘야 됩니다. 여튼 굉장히 좀 특이한 구조인데 왜냐하면 일본이 성장을 거의 못했어요. 요거는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1980년도, 1990년도 요때가 일본의 최전성기였었죠. 그때는 뭐 도쿄를 팔면 미국 전역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일본의 위상이 굉장히 거대했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탑 10 중에서 거의 한 7개 종목이 일본 기업이었었어요. 여튼 굉장히 일본이 강했었는데 근데 1990년도 그때부터는 거의 폭락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여튼 내년도에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일단은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본의 인플레이션율을 보면 확실히 전 세계 물가가 오른 만큼 일본도 인플레이션율이 좀 올랐습니다. 4% 정도까지 찍었고요.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다가 다시금 오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일본은 장기간 인플레이션율을 2%까지 유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2%보다 높기는 해요. 일본은행 총재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율을 2%까지 맞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일본이 기준금리를 안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율이 오르다가 떨어졌죠. 일본 엔화 가치를 안 올려도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졌습니다. 요거가 조금 어찌 보면 일본은 장기간 디플레이션의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기준금리를 오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제약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 보면 인플레이션율이 다시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통화가치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YCC 조정도 했었죠. 일본제 10년물 금리 1%까지 올라가는 거를 거의 용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긴축의 기조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장기간 인플레이션율을 보면 사실 일본은 거의 물가 상승률이 없었다 CP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1990년도부터 보면 인플레이션율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올라가봤자 거의 뭐 한 3% 4% 이 정도밖에 안 됐다가 금방 다시 고꾸라졌거든요. 근데
일본 앞서 보신 것처럼 장기간 이렇게 거의 0% 금리였었죠. 2000년도부터 해서 0%였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이렇게 낮으면 물가가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물가 못 올랐습니다. 물가 안 오르죠. 요만큼 일본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 물가가 안 오릅니다. 뭐 부동산 가격 안 오르고 뭐 내가 먹고 있는 짜장면 가격 이런 거 안 오릅니다. 임금도 안 올라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소비를 안 합니다. 굉장히 경제가 좀 많이 취약해졌다. 근데 이런 것들을 최근에 탈피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 보이고 있죠. 지금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오르고 있었긴 했는데 다시금 떨어지다가, 그래서 별로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너무 지난 30년, 40년 동안 굉장히 저성장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데 있어서 조금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다고 하더라도 기준금리를 올리기가 힘든 점이, 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그렇게까지 높지가 않으면 금리를 올리기가 힘듭니다.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으면, 그니까 임금보다 물가가 더 높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의 소비 여력은 생기지가 않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제는 더욱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디플레이션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금리를 올리기 이전에 앞서서 임금부터 올려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따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 텐데, 내년도 한 초쯤에, 원래 매년 봄이 일본의 임금 인상 시즌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임금 인상을 좀 했었죠. 근데 내년도에 확실히 좀 임금 인상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확실히 좀 금리를 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엔화 투자를 할 때 일본 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까 말까,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뭐 올라갈까 말까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적인 가치인 거거든요. 우리나라랑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낮출까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일본이 아니고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금리를 낮춘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랑 달러 가치가 낮아질 수가 있어서 엔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린다 그러고 있고, 뭐 미국이랑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낮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금리라는 것 자체가 돈의 가치이기 때문에 일본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엔화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일본 은행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뭐 미국의 페드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뭐 내년도 3월쯤에 이제 금리를 낮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확실히 지금이 좀 투자에 있어서는 적합한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파란색은 일본의 M2 광해 통화량이고, 그리고 까만색은 니케이 지수입니다. 니케이 지수를 보면 1990년대 진짜 미쳤죠. 와,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요때 보면 근데 갑자기 이렇게 오르다가 떨어졌죠. 그때 뭐 플라자 합의를 해서 일본의 엔화 가치를 강제로 절상시키고 뭐 달러 가치는 낮추고 이런 움직임도 보였는데, 근데 사실 본격적으로 요때부터 1990년대부터 해서 보면 M2 광해 통화량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꺾여서 잘 안 올라가죠. 이때 일본 정부랑 중앙은행에서 나서서 일본 부동산 진짜 요 정도면 너무 심각하다, 너무 부동산 버블이 생길 수도 있다, 조금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통화량을 좀 낮췄죠. 시중의 통화량을 다시 흡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를 조금씩 올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니케이 지수가 오르다 말고 폭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장기간 거의 한 30년 동안의 디플레이션 시대가 생긴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살아나고 있고, 아직까지 M2 광해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미국이랑 뭐 유럽 같은 경우는 M2 통화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미국, 유럽의 중앙은행은 자산을 계속 팔고 있습니다. 통화를 계속 흡수하고 있다는 거죠. 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거의 양적 완화하다시피 돈을 계속 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니케이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돈을 살포하니까 일본의 경제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지금 미국의 전기차 시장도 굉장히 안 좋고, 우리나라도 뭐 전기차 아직까지는 좋긴 한데 뭐 양극재 시장도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전기차 시장도 앞으로 꺾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일본은 토요타 보면 영업이익이 역사적 처음으로 4.5조엔을 찍었다고 합니다. 33년 만에 최고라고 해요. 지금 일본 시장은 굉장히 좀 화랑이에요. 대기업 260곳 주가가 사상 최고치입니다. 엔저 덕분에 수출업체가 굉장히 호실적이죠. 그래서 일본은 뭐 이렇게 돈을 살포하다 보니까 뭐 주식시장도 좋고 자산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조금 좋아지고 있고, 뭐 토요타라든지 전 세계 일본의 대기업들이 굉장히 좀 수출로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통화량을 이렇게 많이 살포하게 되면 엔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굉장히 떨어진 거고, 만약에 이 통화량을 이제 내년도에 조절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자산 가치는 떨어지고 엔화 가치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지금 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죠. 근데
과연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많이 올릴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를 그렇게까지는 많이 못 올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를 안 올려도 일단 물가가 어느 정도 조금 잡히고 있거든요. 금리를 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물가가 조금씩 이렇게 잡히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금리를 그렇게까지 못 올릴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전 세계 뭐 미국이랑 유럽이랑 우리나라 쪽에서 반대로 금리를 낮춘다 그러면 상대적인 통화 가치이다 보니까 엔화 가치는 조금은 오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N투자 굉장히 좋긴 한데 저도 지금이 좀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게 뭐 엔화가 완전한 미래다. 엔화 가치가 지난 10년 동안 최저점이다. 여기 뭐 전세산 몰빵 때리고 요런 거는 아니고 그냥 포트폴리오에 한 일정 부분 정도 들어가는 정도면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파란색은 일본의 M2 광의 통화량이고 까만색은 미국의 M2 광의 통화량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요때 코로나 때 굉장히 돈을 많이 살포했었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계속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흡수하고 있죠. 일본은 계속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N투자는 결국에 상대적인 통화 가치이거든요. 미국의 통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야 상대적으로 일본의 통화 가치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원화도 마찬가지예요. 원화 가치랑 일본의 통화 가치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N투자를 할 때 엔화 가치가 오른다는 거는 원화 가치가 떨어져야 N투자할 때 우리가 좀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계속 긴축을 하고 있어요. 달러 가치를 계속 높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보면 이 M2 광의 통화량의 기울기를 보면 원래 쭉 그어보면 한 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더 많이 떨어뜨리려고 하면 한 1년, 2년 정도 더 필요하거든요. 최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 원하고 있는 게 코어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2%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4%죠. 2%까지 간다. 그러면 아직 제가 봤을 때는 2024년은 안 될 것 같고 2025년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말은 아직 2년, 빠르면 한 1년 반 요 정도 남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까지는 미국이 계속 긴축을 할 텐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를 계속 높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일본의 엔화 가치가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많이 벌어봤자 한 10%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N투자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N투자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점점 환전을 해야 되나라고 계속 저도 따져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N투자에 있어서 뭐 레버리지를 쓰고 들어갈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비농업금융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실업률이 조금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3월쯤에 미국이 금리를 낮출 것이다 라고 배팅을 하고 있는 채권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미국제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5% 찍었다가 진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졌어요. 4.2%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 데이터가 나오죠. 이 고용 데이터에서 만약에 실업률이 조금 다시 둔화가 된다. 그리고 고용 상황이 조금 좋아진다. 그러면 미국제 금리가 다시 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조금 늦춰질 수가 있겠죠. 지금 3월로 봤던 게 거의 한 6월? 뭐 요때쯤까지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N투자도 상대적으로 조금 매력도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지금 엔화 가치가 너무 싸다. 지난 10년 동안 요만큼 떨어진 적이 없다. 앞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뭐 돈을 전 재산 넣고 막 요렇게는 하지 마시고 미국의 통화 정책 방향 이런 것들까지 한번 염두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우에다 총재 같은 경우도 지금 엔저를 계속 원하고 있어요. 엔저가 경제에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초완화 고수. 그러니까 엔화 가치를 안 올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엔화가 약세되면 글로벌 기업들 이익을 늘리는데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엔화가 약세면 수출 기업한테 좋죠. 그러다 보니까 뭐 토요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는 거고요. 엔화 약세, 통화 약세면 원래 전통적으로 좋았어요.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랬고, IT 버블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무조건 통화 가치를 낮춥니다. 지금 일본은 장기간 거의 한 30년 동안 디플레이션 상황이다 보니까 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엔화 약세를 하고 있는 건데 요거를 쉽게 바꾸지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더라도 진짜 찬찬히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에다 총재는 이렇게도 말했죠. 초완화적 통화정책 포기는 일본의 심각한 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초완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필요시 추가 완화책 실시에 주저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뭐 YCC를 추가적으로 뭐 조정을 한다던가 마이너스 금리에서 인상을 안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완화적인 정책을 계속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만큼 어느 정도 좀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이 원하는 물가 상승률 2%를 이미 달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물가 목표를 지속 가능하게,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도록 안정적으로 달성했다고는 확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두다가는 2%보다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장기간 디플레이션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요거 보면 일본의 인플레이션율을 거의 한 뭐 0% 계속 가까이 근접해 있었죠. 이런 거를 봤을 때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좀 주의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임금 인상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부터 돼야 되죠. 임금 인상이 돼야 지금 물가가 높은 거 대비해서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짜장면 가격이 뭐 1년에 10% 오르는데 내 임금은 1년에 5%밖에 못 오른다. 그러면 짜장면 못 사 먹겠죠? 그러면 소비는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간 디플레이션이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봄쯤에 원래 일본이 항상 봄쯤에 기업들의 임금 인상 타결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중요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봄쯤에 요 임금 인상 시즌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임금 인상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요거는 엔화 가치가 또 오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의 큰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합니다. 장기간 디플레이션 상황이었었죠. 이 디플레이션을 빠져나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할 때 임금 인상, 그러니까 임금 인상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의 임금 상승률을 보면 일본의 임금이 오르지 않아요? 1990년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그때 임금 인상률이랑 지금이랑 거의 그냥 뭐 비슷비슷해요. 지난 30년 동안 임금이 안 올랐다는 거고 물가도 안 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소비를 안 하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당연히 뭐 물가가 좀 오른다고 해서 금리를 확 올린다, 이런 것들도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N투자 진짜 지금이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OECD 데이터에 따르면 만성적인 디플레이션과 저성장 장기화로 일본 기업들이 임금 인상을 꺼리겠죠. 당연히 뭐 임금 인상하고 그리고 기업들 투자를 하면 손해인데 당연히 투자 안 하고 임금 인상도 안 하겠죠. 그냥 현금을 계속 쌓아 놓는 겁니다. 요거는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우리들 같은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소비의 나라죠. 일본은 저축의 나라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평균 임금은 거의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상태를 바뀔 수 있을까? 내년도에 이제 임금 인상 예상이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인상을 하겠냐. 노동단체에서는 5% 인상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아까 몇이었죠? 아까 보면 거의 한 3% 정도죠. 이 3%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5%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5%가 된다 그러면 확실히 요거는 엔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시기였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도 과감한 임금 인상을 단행하는 기업에 이렇게 보조금이랑 세금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 인상을 해라, 우리는 이제 디플레이션 시대에서 벗어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거는 사실이긴 해요. 그리고 일본은행도 YCC 상한선을 폐지했었죠. 1% 초과 용인을 했었습니다. 원래 1%까지 가지 못하게 했었거든요. 보면 일본채 10년물 금리인데 원래 1%까지 못 가게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거의 1% 근접하다시피 올라왔죠. 그러다가 좀 최근에는 다시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1%까지 용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못 찍고 떨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일본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둔화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N투자 진짜 지금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주의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완전 레버리지로 투자하고 뭐 지금 역사적인 저점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완전 지금보다 거의 뭐 1엔당 11원 그리고 11.5원 요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한 평균 한 10원 요 정도를 바라보고 지금부터 한 10%요 정도 수익률을 원하는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